1차 세계대전이 종식되고 승전국들이 모여 1919년 파리 평화회의가 개최될 즈음 량치차오와 그 일행은 유럽 여행길에 오른다. 1918년 10월 상하이에서 배를 탄 량치차오 일행은 인도양과 지중해를 경유해 한 달 반 만에 영국에 도착한다. 런던의 템즈강에 도착한 량치차오는 내 일생의 수십 년의 시간 가운데 한 부분이 떨어져 그곳에 머물려고 한다 라며 감격해한다. 중국의 계몽사상가 량치차오의 구유 시명록은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유럽을 방문한 여행기다. 폐허가 된 전장을 여행하며 세계 변화를 목도한 량치차오는 파리 평화회의에 대한 의제를 통찰하며 새로운 문명 건설에 대한 자신의 사유를 피력한다. 오늘은 근대 전환기를 살았던 중국 사상가 량치차오가 100년 전 유럽 여행을 하고 남긴 책을 들고 왔습니다. 꾸유심영록. 예. 아니 근데 국경을 자유자재로 드나들 수 있고 또 교통편이 발달한 요즘에도 사실은 유럽 간다 그러면 돈 모으고 막 그러거든요. 어렵단 말이에요. 꿈의 어떠한 여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근데 량치차오 무려 100년 전에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기대감이 엄청났을 것 같아요. 우리 두부 선생님께서도 량치차오처럼 기대와 어떤 그 뭐라 그러지? 배움의 꿈을 가득 싣고 영국과 어떻게 프랑스로 떠나셨는데 두 분 처음에 어떤 마음으로 떠나셨는지 량치차오에 빗대서 한번 들어볼까요? 진태원 선생님. 저요? 예, 한국을 버리고 가셨잖아요. 예. 공부하러. 이제 처음에 갈 때는 좋았어요. 근데 이제 그 비행기를 타고 예. 처음 내린 게 이제 그 샤를드골 공항인데 아. 처음 딱 내렸는데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분명히 이 샤를드골 공항에 내렸는데 딱 나와 보니까 아프리카에 온 줄 알았어요. 이 흑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공항에 진짜 보이는 사람들은 다 흑인이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지금 프랑스에 가는 것이고 유럽의 중심부에 간다고 생각하고 왔는데 딱 내리고 보니까 공항에는 다 흑인 사람들이. 그게 하여간 저한테는 굉장히 강렬한 첫인상이었습니다. 떠나기 전에 생각했었던 것과 그렇죠. 가서는 굉장히 달랐었군요. 굉장히 달랐습니다. 그렇군요. 손 선생님은 어떠세요? 저는 그 유학 전에 예. 제가 석사하면서 지금으로 봐도 참 용감한 일을 하나 했어요. 석사 한 학기를 그냥 휴학기를 내버리고 유럽 여행을 갔어요. 과감하게. 네, 과감하게. 그런데 제 인생을 되돌아볼 때 정말 잘한 미친 짓이었다. 아. 그런데 그때 느꼈던 게 뭐냐 하면 제대로 보고 오려면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 양치차오의 이번에 구유시명록을 읽으면서 이 정도 준비가 됐으니 이 정도로 보이는구나. 그리스의 그 크레타 섬까지 가서 느꼈던 게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서양사를 정말 꼼꼼히 공부를 하고 오는 건데 그다음에 그리스 로마 신화를 꼼꼼히 보고 오는 건데 그 떠나셨던 게 몇 년 전이셨는지.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아, 전. 그렇구나. 진태원 선생님은 몇 년 전? 저 한 20년. 왜 갑자기 낮추세요? 아니 두 분께서도 40년, 20년 말씀하셨는데 100년 전이었어요. 그렇죠. 랑치차오가 떠난 것은 분명히 굉장한 쇼크 혹은 약간 엄청난 기대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아는 만큼 보이기도 하고요. 생각했었던 것보다 너무나 당황스러워서 굉장한 충격을 얻기도 하는데 우리 량치차오가 서양의 문명과 정치 제도를 굉장히 동경한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량치차오가 방문했던 그 시점이 굉장히 특이해요. 1차 세계대전이라는 인류사의 전환점에 방문을 했습니다. 이러면 또 굉장히 무섭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손 선생님. 저는 이 시점이 정말 중요한 이유가 량치차오가 사실은 그 아시아의 근대화의 어떤 지적 지형도를 그려준 선구자였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1900년대 초반에
뭐 중국, 일본, 한국의 지식인들이 다 그 량치차오의 글을 읽고 그 사람을 통해서 서양을 흡수했는데 그런데 그걸 두 눈으로 이제 목격할 그 경우인데 막상 갔더니 하필이면 그때가 1차 대전의 파괴 이후인데 그 당시 유럽 사람들은 문명의 몰락이다라고 유럽인들이 생각을 했던 것이고 어떻게 보면 무대에 한참 공연이 끝난 무대에 막이 내릴 때쯤 그걸 보러 간 그런 연극을 보러 간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막 내린 자리에. 그래서 굉장히 그 시기가 이 사람의 사상과 행보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진 선생님 서구 문물 개척에 대해서 그럼 양치차오는 굉장히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얘기한 사람 중에 하나였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 당시 이제 용어를 하면 전반 서화 그래서 그 중국이 이제 몰락했고 중국의 이제 전통 사상은 그 오늘날의 시대에 이제 쓸모가 없으니까 우리 중국이 이제 발전하려면 서양 문명을 전반적으로 우리 일체에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것을 이제 앞서서 이제 주장을 했던 사람이 이제 량치차오였습니다. 근데 이 1차 세계대전을 이제 경과하면서 또 이 1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유럽 문명의 실상이 이렇게 드러나면서 이 량치차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자기의 이전의 입장에 대해서 좀 이제 회의를 좀 품게 되죠. 그러니까 이 구유시명록이라는 이 책은 량치차오가 직접 이제 이 서양 사회를 이렇게 돌아다니고 하면서 자기가 이제 생각했던 어떤 이제 서양 문명의 허상 또 실상 이런 것을 좀 파악하기 위한 이제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당시 량치차오가 일행들과 함께 상하이에서 출발을 해서 인도양을 거쳐 지중해를 거쳐 영국으로 갑니다. 예. 근데 좀 더 많이 알고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영국이 포그라 그래야 되나요? 예, 많잖아요. 안개가 되게 많이 껴 있으니까 이 책에서 런던의 짙은 안개 때문에 해와 달 전등이 구별되지 않는군. 중국이니까 않는다꾼 쌀라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시절의 영국은 어땠을까요? 일단 처음에 런던에 도착했을 때 해와 달과 가로등이 구분이 안 간다고 했는데 1919년이잖아요. 영국이 이제 그 유명한 런던 포그 이게 유명해진 게 사실은 한 18세기서부터인데 석탄을 떼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그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그러면 앞이 안 보이는 날이 있죠. 그거를 경험한 게 영국은 18세기 말서부터 경험을 하기 시작해서 19세기에는 아주 최악이라서 숨을 쉴 수가 없어서 이 호흡기 계통 환자들이 워낙 많았어요. 그래서 런던 포그의 다른 별칭이 피수프라고 부르는데 그게 완두콩 수프 같이 뿌옇다라고 해서 피수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실제로 해와 달과 가로등이 구분 안 되는 게 과장이 아닌 상태였고요. 이 공기가 정화된 거는 2차 대전 이후예요. 그리고 이때쯤에는 템즈강도 엉망이라 거기서도 물도 엉망. 그래서 템즈강은 1800년대 말서부터 조금씩 정화를 했는데 공기 정화는 아직도 멀었을 때입니다. 량치차오가 영국을 굉장히 좀 사랑했다라는 흠모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책 내용 중간중간에도 량치차오가 영국인들의 준법 정신을 배워야 돼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영국은 실제로 그렇게 정말 준법 정신이 뛰어나요? 영국이 유명한 게 불문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처럼 헌법이 쫙 있고 뭐 몇 조 몇 항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있지가 않고 마그나카르타서부터 그 중요한 문서들이 하나의 근거로 남아 있고 거기에 준해서 해석을 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법을 많이 만들지 않았음에도 기존에 있는 법의 정신을 지켜가지고 굉장히 준법 정신이 뛰어나다. 그에 반해서 중국은 지금 군벌들이 멋지게 뭐 끊임없이 무슨 법을 만들어 놓고 하나도 안 지킨다. 그래서 법률 조항만 많은 게 아니라 법 정신을 지키는 그 사람들의 전통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걸 통해서 이 사람들은 앞으로도 이런 어려움도 충분히 다 겪어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죠. 쭉 읽어보면 중국의 병폐 문화, 병폐가 이렇게 중국은 안 돼 망했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운운하면서도 공자, 맹자, 뭐 이제 도가 사상이 들이면서
우리 거랑 또 약간 좀 콜라보레이션 해야 되지 않나 이러면서 또 자랑을 하는 거 보면 이 사람 왔다 갔다 하고 이거 왜 이러지 많이 피곤했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예, 진 선생님, 양치차오는 그러면 어떻게 진화한 거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치차오는 그 상당히 좀 미묘한 그 입장을 이제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당시 중국의 이제 신세대 지식인들, 그러니까 양치차오보다 조금 이제 아래 그 세대 사람들 가운데는 전반 서화론을 좀 주장했던 사람들이 이제 그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조금 더 이제 진보적인 사람들은 1917년 러시아에서 일어난 러시아 혁명에 아주 열광을 했죠. 그래서 이 1919년, 20년 요 무렵 되면은 많은 사회주의 지식인들이 좀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전반 서화, 그러니까 이 서양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러한 입장 위에서 특히 이 러시아 혁명의 감화를 받아서 러시아 혁명이야말로 서민, 이 민중을 위한 그 혁명이었다. 그래서 이제 이 사회주의를 적극 도입할 것을 이제 주장을 했는데 양치차오는 예전에는 이 사람도 좀 전반 소화론 쪽에 이제 가까운 사람이었는데 1차 세계대전을 경험하고 또 이 직접 유럽 문명을 경험을 하면서 이 유럽 문명의 내적인 한계를 좀 깨달은 거죠. 그러면서 이 유럽 문명의 이 한계를 자기의 이제 전통적인 동양의 문명 또 이 동양 사상을 통해서 이제 극복할 수 있는 그 길을 또 이제 그 찾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이런 게 있죠. 이 책을 이제 보다 보면 천하 그 개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천하. 그러니까 예. 우리는 줄곧 국가를 인류 최고의 단체라고 여기지 않고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고 했다. 신은 단위의 기본이며 천하는 단체의 최대치이며 가와 국은 단체를 조직하는 한 과정에 불과하며 그래서 중국인은 개인주의를 숭상함과 동시에 세계주의를 숭상한다. 그러니까 양치차오는 민족주의, 국가주의에 대해서 상당히 경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의 이 어떤 원인 중에 하나가 결국 이제 민족주의, 국가주의 때문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 대신에 이제 세계주의가 우리한테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국가 단위로 세계가 쪼개지면 안 되고 이 세계가 이제 하나의 하나의 이제 그 대동사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양치차오의 스승이 이제 깡류웨이인데 깡류웨이 이제 그 대동사상을 받아와 가지고 대동세상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중국의 고유한 천하관념을 얘기하면서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를 이제 언급을 하죠. 그래서 이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는 이 관념이야말로 중국의 아주 면면이 흘러나오는 중국의 오랜 사상 전통인데 이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에서 천하라는 것을 궁극적인 어떤 질서의 궁극적인 지평으로 생각하는 걸 보면 유럽 사람들은 아직 그 중국 사상이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이 천하관념을 갖고 있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럽의 진보적인 사람들이 얘기하는 세계주의라는 것하고 세계 시민주의와 중국의 이 천하 사상을 통합하려는 그 시도를 이제 좀 하는 거죠. 손 선생님, 양치차오가 서구 문물에 대한 균형 잡힌 비평을 한다는 것도 좀 특이한 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지금 구유시명록을 쓴 1919년에 파리 평화조약 참관하러 유럽에 가서 실제로 유럽 문물을 보고 오고 그 사이에 또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다 보면서 이게 다가 아니구나. 라고 해서 오히려 이 사람은 무조건 서구화도 아니고 서구가 다 좋은 것도 아니고 우리 중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중국 사람의 어떤 자존심이라는 게 있죠. 중화, 우리가 센터다, 우리가 중심이다. 그리고 우리가 천하는 정말 중국 대륙에 이게 다 천하인데 그 너머에 다른 천하가 있다는 걸 알게 된 사람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수천 년의 자부심이라는 건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서구 문물에 그냥 경도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쟤네들이 못하는 거 사실 우리한테 있는 거다. 그래서 천하라는 그것을 통해서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굉장한 이상주의라고 저는 봐져요. 그러니까 윌슨의 그 국제기구 창설에 굉장히 열렬하게 동의를 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인류의 진화라는 거는 점점 더 커다란 단체로 수렴되는 과정이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전 세계가 하나의 천하로 통합되는 것. 그래서 연방제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미합중국을 봐라. 그렇게 열 몇 개의 주들이 모여서 합중국이 돼서 잘 살지 않냐. 어떻게 보면 유럽이 이 천하 개념이 없다라고 비판을 했지만 거기서 저는 오히려 지금의 유럽연합의 어떤 싹을 이 사람은 예언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도 받았어요. 그렇게 유럽도 연합으로 가야 잘 살 수가 있고 이러한 파괴적인 전쟁에서 벗어나서 서로 상호주의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대단히 이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책 내용을 보면 많은 에피소드들이 나오는데 저는 이 장면이 인상적이었어요. 비스바덴에서 영국 여성 장교랑 식사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여성 장교가 이제 군대가 해산해서 더 이상 이런 통쾌한 생활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자 그 량치차오가 깜짝 놀랍니다. 아니, 남자들이 이런 영웅적 기계와는 떨어져서 살아야 된다. 남자들이 이런 군국주의에 미쳐서 세상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놨는데 여성들까지 이럴 정도로. 근데 양치차오는 그 여성한테 앞에 대놓고 얘기는 안 하고 이렇게 그냥 썼단 말이에요. 제 생각에 무서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네. 사실 여자가 장군이 된다는 거 물론 뭐 뮬란도 있긴 하지만 전설이고 이게 현실에서 여자가 어디 군대에 가 있다는 거는 그 당시 거의 생각을 할 수 없는 일이었을 텐데 유럽에 와서 딴 나라니까 거기선 여자들이 그러나 보다 이렇게 넘어갔을 수도 있는데 사실 영국이 여자들이 이렇게 밖에 나와서 활동을 하기 시작한 게 정말 얼마가 안 됐을 때예요. 1890년대에서부터 이제 여성 인권 운동, 그래서 재산권, 참정권 운동이 일어나서 실제로 그게 허락이 된 게 1920년대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대학에서 이렇게 교육을 받은 여자들 그리고 굉장히 급진적인 여자들이 우리도 남자들처럼 할 수 있다. 그래서 아주 급진적인 여성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국에서도 굉장히 드문 케이스죠. 근데 이렇게 앞서 나간 여성들은 심지어 어쨌냐 하면 화염병 들고 국회의사당에다 던지고 뭐 가서 국회의장 따기 때리고 그래야 뉴스에 나와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으니까요. 예, 그 정도로 급진적인 사람들이 많았는데 제가 볼 땐 이 여성도 굉장히 앞서 나가던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근데 책이 꽤 두툼한데도 가독성이 좋아서 잘 읽힙니다. 이런 에피소드들도 많이 적어놨고요. 글을 쓰는 참 쉽게 읽기 쉽게 글을 쓰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만큼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국인을 그만큼 사랑하고 계몽에 대한 열망도 가득했던 양치차오. 그런데 진 선생님, 이 구유시명록이 출간되었을 때 중국에서 반응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있네요. 량치차오의 입장이 처음에는 전반서화를 얘기하다가 이제 그것의 한계를 이제 좀 깨달은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이 중국의 전통적인 문화, 문명에서 이제 오늘날에도 여전히 가치가 있는 것들을 결합시키려고 이제 했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정치적인 입장에서 봐도 량치차오 같은 경우는 이 책에서도 여러 번 얘기하지만 이 사람은 그 오늘날로 치면은 사회민주주의적인 그런 입장에 좀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처지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많이 하고 또 이 노동자를 말하자면 상품처럼 취급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도 붕괴하면서 국제 노동 규약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또 이 무산자 계급의 그 처지에 이제 동조를 하고 하지만 이 여러 군데에서 사회혁명에 대해서 상당히 또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회혁명을 참극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회혁명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회를 개혁하는 게 중요하다. 이제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량치차오의 입장은 좀 그 아래 세대에 좀 진보적인 그 후배 사상가들이 보기에는 너무 너무 뭐랄까요? 온건하죠. 너무 이렇게 우유부단하고 좀 그런 태도로 아마 비쳤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비판적인 그 공격을 많이 이제 받은 거죠. 이쪽도 편 안 들어주고 저쪽도 편 안 들어주니까 좀 공격받기 쉽지 않았나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이 책은 여행기라는 외피를 썼지만 그 속을 헤아리면 당시 승전국들만 모여서 진행된 파리 평화회의에 대한 이런 비판과 통찰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독일 녀석들은 가방 안에 연회복까지 참여해서 뭐 같이 이제 협상하려고 하다니 뭐 프랑스랑 친한 척하려더니 뭐 이런 얘기들도 막 있고요. 심지어 파리 평화회의를 평화희극 내지는 평화연극으로 비꼬기도 합니다. 그것도 상당히 통찰력이 있다고 이제 보는데 사실 지금 이 1919년에 이제 이 베르사유에서 이제 열린 이 파리 평화회의는 어떻게 보면 역사상 제일 좀 실패한 그 평화회의 중에 이제 하나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 량치차오가 이제 이 책에서 이제 얘기하듯이 평화회의 자체가 사실은 이제 세 나라가 그냥 다 이미 자기들이 알아서 이제 결정하고 나머지 참석자들은 그냥 들러리에 이제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프랑스, 영국, 미국이 다 이제 주도를 한 거죠. 그리고 사실 이 세 개의 나라가 다 각각 이제 자기 이권을 챙기는 이제 회담이 결국 이제 파리 평화회의였고, 그래서 이제 독일을 비롯한 이 패전국들한테 정말 막대한 배상금을 이제 물리죠. 영토도 이제 다 뺏기고, 이 파리 평화회의의 결과가 나중에 멀리 가면은 이제 2차 세계대전의 이제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량치차오가 이 책에서 파리 평화회의에 대해서 아주 날카롭게 이제 비판을 하고, 모순, 이 강대국들이 세계를 주도하고 이 어떤 민족들, 소수 민족들의 운명에 대해서는 이게 도외시하는 어떤 한계, 이걸 지적한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자, 그럼 구유시명록 오늘 한 줄 정의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 줄 정의 내릴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량치차오 지금 살아있으면 또 얼마나 많은 비판과 하지만 또 비평, 균형 잡힌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구유시명록 읽어보도록. 이라고 오늘 한 줄 평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소 선생님 한 줄 평 해주시죠.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제일 관심이 가고 이 책이 감명 깊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한국 근대사에서 1900년대 초반, 그러니까 1900년서부터 1950년까지 한 50년이 없어요. 사실 저희가 학교 다니면서 공부도 못했고 지금도 사실 그 시대의 사상이라든가 어떤 지식인들, 학문, 여기에 대한 연구가 반쪽짜리도 못 되는 상황이거든요. 량치차오의 이러한 글은 우리의 잃어버린 50년, 잃어버린 반세기의 어떤 학문과 사상에 대해서 다시 볼 수 있는 하나의 가장 이제 유익한 단초를 제공해주는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당시 우리나라 지식인들이 량치차오의 이런 글들을 끊임없이 읽고 토론을 했듯이 우리가 구유시명록을 통해서 정말 수탈당하고 압제당한 그런 민족의 입장에서 우리가 어떠한 지난 그 시절을 보냈을까 다시 연구를 시작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시작이라는 뜻에서 저는 이렇게 한 줄을 만들고 싶은데, 잃어버린 한국 근대 지성사의 원류를 보다. 잃어버린 한국 근대 지성사의 원류를 보다라고 손 선생님 정의해 주셨습니다. 진 선생님 한 줄 정의 부탁드립니다. 한 줄 하면 이제 시진핑이 다시 읽어야 될 책. 시진핑은 좀 너무 중국 중심주의, 너무 중국 패권주의로 가는데 량치차오는 좀 그런 쪽을 좀 지향하려고 했으니까, 그죠? 서양과 이제 중국, 동양의 좀 어떤 균형 잡힌 좀 세계주의를 추구하려고 했으니까 시진핑 한번 다시 보세요. 시진핑이 다시 읽었으면
좋겠다. 좋을 책이라고 진태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전에요, 영웅본색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웅본색의 뜻이 뭐 굳이 풀이를 하자면 영웅의 원래 모습 정도일 것 같은데요. 그 영화에 빗대어 오늘 소개한 책을 좀 별칭하자면 여행본색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치차오에게 여행의 원래 모습은 그냥 관광이나 유람이 아닌 또 다른 차원의 말씀하신 것처럼 지성 여행이나 세계 탐구였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이 유람선에 기꺼이 한번 올라타서 같이 좀 유람해보겠다 하시는 분은 어서 오십시오. 함께 유람해 보시죠.